자, 문제 잘 풀으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4주차 2시간 합격당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문제 풀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해 나가면서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걸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쉬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계산 문제였죠. 이런 것들 좀 반복 연습을 부탁드릴게요. 자, 1번에 보니까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택의 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도 있고 고가 저가 왔다 갔다 하죠. 소득에 따라서 고소득층 저소득층 왔다 갔다 하니까 질적 변화와 소득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맞고. 자,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에서 필요하죠. 누군가 빠져나가서 빈집이 돼야 새로운 소득계층이 들어오니까 여과 과정에서 필요하다. 자,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서 상위계층이 쓰는 건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주택으로 바뀌어지는 건 저급주택이 수선 재개발되어서 상위계층 고급주택으로 바뀌어지는 건 상향여과. 자, 그 다음에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건 시장 실패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라 자, 소득이 낮은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랬죠. 하향 여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자, 불량주택을 원하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존재하다 보니까 불량주택까지 하향 여과가 발생해서 만들어진다 그랬고, 자, 5번에 보니까 저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건데, 자, 저가주택은 낡은 집을 얘기해요. 낡은 집의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새롭게 집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집이니까 좋은 집이 고치지 않아서 낡아지는 과정이 많이 발생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향 여과를 통하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향 여과를 통해 저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5번이 틀렸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인구가 2만 명인 A가 있고 2만 명인 A가 있고 5천 명인 B가 있고, 자, A, B 사이에 9천 명인 C가 있대요. 자, 이때 직선거리가 각각 2km, 2km 이렇게 되었을 때, 자, A, B에서만 구매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C의 인구 중 A로는 몇 명 가고 B로는 몇 명 갈 거냐? 각각을 구해라 라는 문제죠.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도식화해 보면, 자, A 도시가 있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는데, 자, A 도시는 2만 명이 있고 B 도시는 5천 명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C 도시가 소비자가 있는데 여기에 9천 명이 이렇게 있대요. 자, 이 거리가 각각 2km, 여기도 2km 있더라. 자, 이렇게 제시가 됐고, 자, A로는 몇 명 갈 거고 이 9천 명 중에서 B로는 몇 명이 갈 거냐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이걸 구하려면 각각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자, 거리가 2의 제곱분의 2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기에 2만 나누기 2 나누기 2 또는 2만 나누기 4 하면 5천이 나올 거고, 자, B의 유인력도 계산을 해보면 B의 유인력은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분에 5천 이렇게 하면 얘가 1250 이렇게 나올 거예요. B 유인력은 1250. 자, 그럼 두 번째 유인력을 각각 구했으니까 두 번째는 A로 끌려오는 유입 비율을 구하면, 유입 비율은 전체 유인력에 대한 A 유인력의 비율이니까, 자, 전체 유인력은 두 개 합해야 되겠죠. 6250분의 A 유인력 5000 이렇게 하면 계산기에 5000 나누기 6250 하면 0.8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80%로 A가 당겨올 수 있다. 자, 그럼 0.8에 해당되는 것이 몇 명이냐? 총 9,000명 중에서 0.8만큼 당겨오니까 여기에 9,000명을 곱해주면 얼마냐면 7,200명이 A로 갈 거고 나머지는 B로 가겠죠. 자, 그래서 A로 끌려오는 인구수는 7,200명, 나머지 1,800명은 B로 끌려가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 계산 문제를 한번 좀 보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유인력을 각각 계산했고, 두 번째 A의 유입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의 유인력, 이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A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계산할 수 있더라. 이런 과정이었죠. 이걸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도 괜찮으니까 이런 풀이를 한번 적어보면서 풀어보면 몇 번,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내 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자, 3번에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는데 자, 거리가 6km고 A는 4,000이고 B는 1,000이라고 했을 때 자, 분기점 이론에서 경계가 어디냐, 분기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건 뭐 루트를 쓸 필요도 없고 여기에 A가 4,000이고 B가 1,000이라고 나왔어요. B가 1,000. 자, 이 거리가 총 6km다.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럼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있으니까 B 쪽에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거리를 네모라고 하고 이 거리를 세모라고 하면 자, 유인력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실제 근데 크기가 4,000, 1,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배 크다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얘가 4라고 하고 4배 크니까 1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유인력은 A가 끌려오는 유인력은 네모의 제곱분의 4. 그 다음에 B가 끌려오는 유인력은 세모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갈 숫자가 얼마인지 따져보면 1이니까 1 집어넣고 그럼 여기는 오른쪽은 1이고 얘가 1이 되려면 이 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2의 제곱이 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2, 1 떨어져 있는 거고 전체가 3일 때 2대 1 떨어져 있는데 전체가 6이라 그랬어요. 그럼 2배 많아졌으니까 각각 2배 많아진 4km 여기는 2km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상권 경계는 A로부터라고 지문이 나왔으니까 A로부터 4km 지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자, 4번에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얘는 외공불비죠. 외공불비. 자, 그러면 정이든 부든 외부 효과니까 외부 효과가 있고 공공재가 있고 자, 불안정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 경쟁과 똑같은 게 독과점 시장과 규모의 경제예요. 이 두 개는 불안정 경쟁과 같은 말이죠. 불안전 경쟁. 그래서 우리가 외공불비를 외웠다고 꼭 외공불, 불자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불안정 경쟁과 똑같은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고 B자가 정부의 비대칭성인데 이 비대칭성은 비공개성이 나와야지. 공개성이 나오면 틀리죠. 비공개성. 정부의 비대칭성과 똑같은 것이 정부의 비공개성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3번이 틀렸네요. 비공개성 또는 정부의 비대칭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5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데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건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정치적 기능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거, 사회적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걸 정치적 기능이라 그랬어요. 5번의 내용을 봤더니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거, 이러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얘를 우리가 정치적 기능이라 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건 경제적 기능에 해당되죠. 자, 이번에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죠. 이 시장의 문제가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게 외공불비니까 비대칭성이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3번에 주택보급률이 100%가 초과한다 하더라도 독과점이 일어나면 필요한 사람이 못 구하게 되니까 불안정 경쟁 같은 독과점이 일어나면 얘는 필요한 주택을 못 구하게 되니까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유가 나와도 정부는 무조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시장에 문제가 없어도 개입할 수 있어야 돼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위해서. 이런 걸 정치적 기능이라 그랬죠. 경제적 기능이든 정치적 기능을 위해서든 정부는 무조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시키지 못하게 하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을 시장 실패라 그러죠.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맞죠? 외공불비가 시장 실패니까. 결국 이 지문들은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 외공불비에 대해서 설명했던 얘기예요. 시장의 문제가 시장 실패, 원인은 외공불비.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하는 거 원인은 이건 시장 실패니까 외공불비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는 무조건 경제적 기능이든 정치적 기능이든 뭘 위해서든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6번에 공공재. 자,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 생산가 나타나니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사회적 적정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왜 그러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되니까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만들질 않는 거죠. 그럼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아니라 뭐가 빠졌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를 만든다. 무임승차에 문제가 발생된다. B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공공재는 정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도로나 학교나 공원 같은 거 정해 외부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정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자, 마찬가지로 정해 외부 효과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소 생산이 돼요. 근데 공공재도 역시 과소 생산이 되죠. 똑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 공원 같은 자연군이 잘 보존된 토지는 당연히 공원 같은 거니까 공공재적 성격이 있겠죠. 5번은 그냥 지문을 채우기 위한 보기고. 자,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동시소비성이라 했고 비배제성을 무료소비성이라고도 했죠. 이건 차차 우리가 이제 계속 정리를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게 될 거고. 자, 7번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정해 외부 효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생산 측면에서는 비용을 보는 거고 소비 측면에서는 편익을 보는데, 자, 정해 외부 효과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라고 했어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자, 그러면 내 돈 들였으니까 뭐가 커야 된다? 사적 비용이 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얘가 커야 되니까 어떻다라고 나와야 돼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맞죠? 사적 비용이 큰 거니까 사회적 비용이 작다라고 표현돼야 되고, 정해볼까요? 소비 측면에서는 사회가 좋으니까 사회적 편익이 커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맞네요, 얘도. 자,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비용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커야 되겠네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크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커야죠. 그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 사회적 비용이 커야 되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편익은 사적 편익이 클 거예요. 그럼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되겠네. 1번. 이건 잘못 체크된 거고 1번이 옳은 거. 기억 니은이 옳은 거죠. 자, 8번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외부 효과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현상이다. 동거래가 없으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았어요.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해서 외부 효과라는 말을 쓴 거고. 자, 경제 주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제3자에게 영향을 준 거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영향을 미침에도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현상을 이걸 외부 효과라 하죠. 1번과 2번 보기로 외부 효과에 대한 정의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자, 나쁜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만 만들라고 중과세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개입한다. 맞고, 정해 외부 효과는 자, 사회적으로 핀피 현상을 일으킨다. 좋은 거니까 지역 이기주의로 플리즈라고 하는 핀피 현상이 일어나겠죠. 핀피 현상을 일으킨다. 맞고,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이렇게 일어나고, 자,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 외부 경제는 정해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정해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적정량보다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과소 생산하게 되어서 정부가 많이 만들려고 개입하는 거죠. 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과소하게 만들어지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건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해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과다가 아니라 과소하게 생산되니까 정부가 많이 만들려고 개입하더라.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9번에 중요한 문제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다. 정부의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건 뭐냐? 간접 개입은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되죠.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나 DTI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보 지원하는 거, 공시제도나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개발 있을까요? 개발 이익 환수, 예, 간접 개입 맞고, 자, 개발 보조금 있을까요? 보조금은 없네요. 그 다음에 조세 있어요. 조세 여기 있네요. 종합부동산세, 조세도 간접. 자, 그 다음에 금융정책, LTV, DTI, 금융정책 여기 있네요. 간접. 그 다음에 정보 지원이 있는지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간접 개입은 하나, 둘,
3개 될 거고 나머지 4개는 여기 이제 토지용 규제인 지역지구제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직접 개입이죠. 자, 그래서 간접 개입은 3개, 나머지 공영개발은 주로 수용 방식으로 정부가 개발하는 거고 공영개발로 공공임대주택을 주도로 만들었었고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LH에서 토지은행에 의해서 수요자 역할로 하는 거고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결정하는 거니까 역시 나머지는 직접 개입. 그래서 간접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 환수, 금융정책은 간접 개입 3개, 나머지는 다 직접 개입에 해당되겠네요. 자, 오늘 10번 문제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서 1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학기론 수업에 내용을 듣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자, 문제 매주 나가는 10문제, 오늘은 이제 9문제였겠지만 이 10문제를 정확히 내가 풀어낼 수 있는지가 학습 목표가 되니까 여러분이 좀 문제풀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이유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풀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이니까 뵙지 못하는 건 좀 안타깝지만 다음 주에 또 동영상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